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 친구 쿠키를 데리고 와봤어요. 쿠키는 아주 잘 지내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랑을 응원해주러 오늘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슈퍼땡스는 제가 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오늘 카드 선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음에 끌리는 카드를 골라주시면 되고요. 여러 장이 끌리신다면 그 여러 장 리딩을 모두 들어보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두 분의 관계 카드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관계 먼저 열어봤는데요. 두 분의 관계가 상당히 좀 답답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는 또 두 분의 관계가 상당히 좀 깊다라거나, 어느 정도 정서적으로 좀 친밀감이 높은 그런 관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두 분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관계 자체가 상당히 좀 권태기적인 느낌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어떤 관계든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면 당연하게도 좀 권태기는 찾아오는 법이잖아요. 근데 두 분의 관계에서도 관계가 너무 오래됐고 서로 너무 속속히 잘 알다 보니까 아무래도 권태로운 감정이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많이 보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도 상당히 많은 배려를 상대에게 좀 해 주셨다거나 뭔가 이해를 많이 베푸신 것 같아요. 근데 이 관계 자체를 제가 봤을 때는 상대분과 여러분들 자체가 좀 오래되다 보면은 정말 솔직한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워질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을 눈치를 보면서 할 얘기도 안 하고 참아 주게 되는, 그러다 보면은 마음속에 쌓이는 게 좀 많아지는 게 좀 있기 마련인데요. 두 분의 관계는 좀 이러한 느낌이에요. 서로가 진짜 말해야 될 부분들은 말하지 않고 계속 꼭꼭 숨기다 보니까 자꾸 쌓이고 오해가 생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여기서 암장 카드를 제가 열어봐도요. 19번, 21번, 23번이니까 22, 3호 카드니까 두 분이 어느 정도 좀 관계는 괜찮다거나 아니면 궁합적인 부분은 괜찮았을 수는 있지만 자꾸 중간에 뭐가 꼈다든지 말할 수 없는 어떠한 벽이 좀 있었다든지 그걸로 좀 답답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느낌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요, 한번 상대방 분의 성향 어떤지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상대방 분의 성향 먼저 열어봤어요. 우리 상대방 분의 성향이 어떨까로 봤을 때는 저는 이 느낌 자체가 굉장히 좀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완전체의 느낌이 있어 보여요. 이 완전체의 느낌은요,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좀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자기만의 색깔이나 자기만의 생각이 좀 확실하다 보니까 남의 얘기를 잘 듣지 않는 독불장군 같은 면모도 보일 수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 분 같은 경우에는요. 어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요구 자체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상대방 분이 마음이 편하고자 상대방 분이 원해서 하는 그런 요구 조건인데, 이분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길 "그냥 나는 너를 위해서 해 주는 말이야. 너를 위해서 바꾸라는 거야."라는 이야기로 좀 포장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난 진짜 상관없는데 그냥 네가 걱정돼서 얘기해 주는 거야." 이런 느낌들이죠. 그래서 상대방 분은 좀 여러분들을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좀 바꾸고자 했었던 게 있고, 약간 여러분들에게 웃으면서 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게끔 이끌지 않았을까라는 느낌도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대방 분의 성향은요, 이런 분들과 연애하면은 물론 편한 것도 있긴 하겠죠. 왜냐면 상대방이 모든 거를 잘 하려고 하고 혼자 열심히 책임감 있게 하려고는 하겠지만,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강요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힘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분의 성향 자체는 연애를 했을 경우 상당히 좀 상대방을 피곤하게 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좀 생각하는 우리의 관계에 열어보도록 할게요. 우리의 관계는 좀 답답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좋게 좋게 갈 수도 있었겠지만 또 서로가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숨겨야 될 부분들도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관계는 좋기는 하지만 드러낼 수 없었다, 표현할 수 없었다, 뭔가 숨겨야만 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계는 되게 인연이 깊었고 인연을 끊으려고 해도 계속 연결이 되었다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 인연이라는 게 되게 무서워요. 계속 연결이 되고 이 사람을 놓을 수가 없는 게 그런 인연인데, 이 사람이 생각하는 우리의 관계는 어쨌든 인연줄이 상당히 깊었던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인연 자체도 뭐 단순하게 오늘 내일 생긴 인연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알고 지냈기도 했고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던 그런 인연이기 때문에 상대방 분께서는 상당히 좀 깊고 질긴 인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과 여러분들이 멀어졌을 당시에 마음이 어땠는지 열어볼게요. 이분과 여러분이 멀어졌을 때 상대방 분이 들었던 마음은요,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멀어졌더라도 이거는 끝이 아니지. 우리가 워낙에 또 이어진 게 많고 서로 소통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끊어지지는 않아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멀어졌을 당시에 심각하게 생각을 한다거나 마음을 아파한다거나 요런 것보다는 '아이 또 기회가 있겠지. 일단은 시간 좀 지나 봐야지.'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멀어졌을 당시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보면은 '그냥 뭐 어쩔 수 없겠지.'라는 생각이 크게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이 사람도 걱정하는 건 분명히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당시 멀어졌을 당시 상대방 분이 상처를 받은 게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자기가 마음의 상처를 좀 받았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래도 '언젠간 풀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더라도 에 뭐 '나중에 풀지 뭐. 뭐 헤어질 거 아니니까. 완전히 끝날 거 아니니까.'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떠올렸을 때 드는 감정도 열어볼게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떠올렸을 때 좀 즐기다라는 감정이 일단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을 '정리를 할까?'라는 생각이었다가도 어느 순간에 '아유 또 다시 잘 만나 봐야지.' 이런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하고, 정이 상당히 깊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딱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은 '아 이 사람은 어떻게 지울 수가 없구나. 이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뿌리 깊게 내려와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되게 여러분들한테 정이 많이 든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한번 현 시점의 마음도 열어볼게요. 자, 이 사람의 현재 마음은요, 여러분들한테 자기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할 만큼을 했고 최대한으로 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에 만족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제 할 만큼 해서 후회하지 않아. 나는 후회가 생기진 않아.'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딱 이분이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 너한테. 근데 너가 뭐 그거를 거부했으니까
'나는 뭐 이제 여한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내가 다가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의 불안감도 있지만 약간의 담담함도 좀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의 눈치를 좀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나 이게 좀 서운해.'라는 건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잘해 줬는데 너는 나한테 잘해 주지 않았잖아.' 이런 것도 좀 있고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근데 너가 그거에 만족 안 했잖아. 그래서 나 좀 속상해.' 이런 마음이 좀 있는 느낌이지 막 '헤어지고 싶어요. 끝내버리고 싶어요.'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현재의 마음을 딱 봤을 때는 아직 여러분들한테 마음이 남아 있고 여러분들의 눈치를 좀 많이 살피고 있다. 마음적인 부분은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가야 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크게 남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 열었을 때 첫 카드부터 지금 어떤 카드가 나왔나요? 결혼하는 카드가 나왔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합의 카드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상대방이 상당히 원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 생각으로는 여러분들이 너무 당당하다거나 여러분들이 너무 자기 주관이 강해서 이 사람을 좀 받아주지 않는다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여러분들이 이분과 이런 상황에서 갈등 상황에서 네가 잘못했잖아. 나는 네가 사과하지 않는 이상 절대 받아주지 않을 거야."라는 입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좀 '너무 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요. 어 같이 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좀 자존심도 내려놓고 좀 이렇게 잘 받아줘야지 되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했으면 좋겠다라고도 바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잘 지낸 걸로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뭐 SNS나 이런 걸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친구들이랑 되게 잘 어울린다든지 뭐 지인들의 소문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든지 그런 모습이 상대방의 귀나 눈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 연예인들이 무슨 사고를 치면은 자숙하는 기간을 가지잖아요. 되게 조용히 SNS 활동도 잘 안 하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좀 자숙의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혹은 '슬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좀 재회를 하고 싶어 하는지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재회에 대해서는 마음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던 게 서운해, 속상해라는 마음이 계속 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 카드에서도 엄마한테 지금 서운해 가지고 이 친구가 자전거도 때려 부수고 지금 막 도망치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이기 때문에 어쨌든 엄마한테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돌아갈 거긴 하지만 '나 서운해. 짜증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때려 부수고 지금 화를 내고 있다거나 좀 삐져 있는 느낌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게 있는 것 같고요. 이 사람 자체는 재회되게 하고 싶어요. 지금 곁눈질로 여러분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SNS에는 뭐가 올라오는지 그거를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여러분들과 굉장히 재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런 마음이에요. '나는 뭔가 행동하기보다는 당신이 먼저 행동을 해 주길 바래요.'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연락을 좀 수동적으로 기다린다든지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고 내가 행동을 할지 말지 판단을 한다든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재회를 하고 싶어 하긴 하는데요. 상당히 좀 수동적인 느낌이 많이 보여집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도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연락을 하고 싶어는 하지만 일단은 여러분들과 싸울까 봐 연락을 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나를 좀 잘 품어주고 따뜻하게 맞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까 봐 좀 걱정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쉽사리 연락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되게 복합적인 부분이라고는 보이는데요. 일단은 좀 자존심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분들과 다툼의 여지도 좀 있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좀 따뜻하게 품어주지 않을까 봐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도 열어볼게요. 자,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봤을 때는 되게 감정의 카드가 지금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나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다. 나는 너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아직도 마음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너무 당당하기도 하고 너무 혼자서도 잘 살다 보니까 '내가 할 말이 없다.' 약간 요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랑 뭔가 감정적인 소통을 좀 바라기도 하고 여러분들과 좀 서운한 게 있었다면 그거를 좀 풀어내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치만 지금 내가 그럴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강한가 봐요.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여러 번 참아주다가 결과적으로 한 방에 그냥 딱 화를 낸다거나 한 방에 끊어내는 느낌인데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이 너무 확고하고 완강하다 보니까 자기를 좀 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나 계속 너를 지켜보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좀 한번 돌아봐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걸로 보여지고요. 두 분의 좀 주차별 재배 흐름 열어볼게요. 저는 이 재회 흐름 자체가 충분히 1주차, 2주차 들어와 있는 걸로 보여져요. 3주차에는 좀 서운한 게 쌓일 수는 있거든요. 1주차에는 뭐 제가 봤을 땐 상대방 분께서 좀 행동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주차부터 두 분의 이런 흐름적인 모습은 보여지고요. 2주차도 보면은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의 곁에 머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괜히 연락을 한번 찔러보던가 아니면은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얘기해서 여러분들의 귀에 자기의 얘기가 들어가게 하던가 그런 걸 통해서 자꾸 여러분들과 엮이려는 노력을 상대방이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좀 1-2 주차에는 지속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3 주차에는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좀 짜증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정도를 알고 눈치껏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짜증이 나서 3 주차는 약간의 냉전기가 올 수는 있겠지만 4 주차 정도 됐을 때는 두 분이 다시 만날 흐름이 굉장히 큽니다. 분위기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노력을 하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두 분의 재회 흐름을 봤을 때는 4 주차 정도가 가장 높아 보이고요. 3 주차에 있을 좀 다툼의 여지들은 조심하는 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언 카드도 열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조금 강한 모습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동안 많이 이해해 주고 배려해 주고 많이 참아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이 만난다면은 만날 수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두 분도 이게 연결고리가 우리가 끊어낸다고 해서 끊어지지 않는 연결고리거든요. 자꾸 이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계속 마음이 쓰이고 이게 진짜 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이 사람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끊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만나고자 할 수도 없고 좀 되게 복잡한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의 관계는요. 아직 조금 더 헤어나가야 될 게 많은 걸로 보여요. 두 분이 조금 더 서로 부딪혀 봐야 되고
그 부딪힘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달아야 되고 그걸 통해서 서로를 좀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의 관계 자체는요. 지속이 되는 관계지만 서로가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관계라고 보여집니다. 상대는 조금 책임감 있는 모습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좀 말을 많이 들어 주고 따라가는 느낌으로 가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분에게 '아 그렇구나.' 하고 좀 받아주는 태도로 가야지만 이 관계가 유 '무난하게 갈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많이 보여집니다. 네. 여러분들의 인연과 운명을 응원하면서 제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타로안이었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네. 그러면 먼저 두 분의 관계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관계 먼저 열어봤는데요. 일단은 첫 카드부터 무명 카드가 나왔어요. 이 무명 카드는요, 관계가 굉장히 다사다난하고 힘들 때 나오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첫 카드로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의 관계는 정말 정말 힘들었던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정말로 두 분이 남들이 겪지 않아도 될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겪으셨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남들이 안 겪어도 될 문제들, 그냥 평범하게 만나면 되는 그런 거였는데 정말 힘든 일을 다 겪었다. 별의별 일을 다 겪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관계 자체가 정말 좋음의 끝을 달리기도 했고 최악의 끝을 보기도 한 밑바닥까지 정말 보게 된 그러한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일단은 좀 '볼장 다 봤다.' 이런 느낌도 보여지거든요. 그 정도로 다사다난했고 정말 정말 힘들었던 관계. 이런 느낌은 두 분의 마음속에 한 구석이라도 정말 깊이 있게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 정말 내 생에 정말 힘든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 마음속에 남아 있는 분들도 상당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분의 관계가 지금 깨진 컵이 나왔죠. '관계가 깨져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보입니다. 이 관계 자체는요 쉬운 관계는 정말 아니에요. 정말 힘들었던 관계라고 보여지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 어떻게 만났나 그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은 헤어졌다 만났다도 정말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남들은 뭐 한두 번 헤어졌다 만났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진짜 열댓 번도 넘게 헤어졌다 만났다 하신 분 정말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항상 두 분의 끝을 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쉬운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려웠던 관계, 힘들었던 관계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정도가 됐으면 주변에서 말렸을 거예요. "그만 만나라. 헤어져라. 연락도 받지 말아라."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관계가 굉장히 좀 심각했다. 주변에서도 뜯어 말리는 그런 관계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상대방 분의 성향 카드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두 분 일단은 상대방의 성향을 열어봤는데요. 왜 이렇게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들까요? 상대방 분이요. 일단은 굉장히 고지식합니다. 남의 얘기 듣지 않아요.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적인 게 있어요. 남들은 그냥 숨기잖아요. 내가 뭐 돈을 좋아한다, 뭘 좋아한다 이런 거를 솔직하게 얘기하질 않거든요. 그냥 속으로만 좋아하지 그냥 티를 안 내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티를 많이 내고요. 이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남들 앞에서 좋은 소리도 잘하고 뭐 얘기도 잘 들어 주고는 하겠지만요. 속내가 굉장히 좀 시커먼 느낌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해한다, 이해한다 하면서도 뒤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짓을 다 하고 다닐 것 같아요. 이 느낌은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아 그래 너가 하자는 대로 하자. 나도 그게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뒤에서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거에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든지 뒤에서 좀 호박씨를 까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 진짜 배신당한 기분 들어요.'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요 남들 앞에서는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본심을 딱 뜯어내잖아요? 그러면은 좀 나빠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좀 기가 세고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알고 보면은 상대방이 은근히 조용히 강한 스타일, 은근히 조정하는 그런 가스라이팅의 느낌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속내를 알고 보면 상당히 많이 놀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람을 만나면서 마음속에 참을 인자 많이 새겼을 것 같아요. 많이 참아 주고 배려를 해준 느낌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 사람의 좀 모습을 봤을 때 좀 연애하기가 좀 피곤한 스타일, 연애하기 좀 어려운 스타일 이렇게 좀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생각하는 우리의 관계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상대방은요, 이게 뭔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성향이 매우 강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관계가 동등해야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너무 너의 의도대로 하려고 했고, 너 맘대로 하려고 했잖아. 이 관계는, 동등한 느낌보다는 너에게 치우쳐져 있었던 그런 관계야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이에 갈등도 상당히 많았고 힘든 일도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좀 싸움이 많았다, 굴곡이 많았다라고도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요, 이런 문제 자체가 내가 잘못해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강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주관이 좀 뚜렷해서 그걸로 오는 다툼이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너랑 좋게 가고 싶었는데 왜 너는 굳이 그걸 꺼내서 얘기해서 싸움을 만드냐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상대방 분은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요. 제가 자꾸 우기고 고집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싸운 거예요." 하고 자기 책임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책임을 돌린다라는 느낌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약간 좀 상대방이 이기적인 모습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확실히 고생을 많이 하셨겠다.' 요렇게 보이고요. 한번 상대방이 헤어졌을 당시, 멀어졌을 당시 마음 어땠는지 열어볼게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멀어졌을 당시에 "그래 뭐 그러든지." 이런 마음이었다고 합니다. "뭐 너가 원하면 그렇게 해." 약간 요런 느낌으로 되게 쿨한 반응이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어차피 만나도 뭐 잘 안 될 것 같고 뭐 내가 앞으로 너한테 노력하는 게 또 어려울 것 같고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가 봤자 관계만 답답해지지 뭐 나아지는 게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그래 뭐 헤어지자. 뭐 헤어지고 뭐 나는 내 일 할게. 너도 너 일을 해. 우리 관계는 앞으로 가망이 없어.' 하면서 '아 그냥 놔 버려.' 이런 느낌이 좀 큽니다. 좀 회피하는 느낌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 뭐 정리하면 정리하는 거지.' 뭐 이런 쿨한 느낌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헤어졌을 당시에 상대방 분이 좀 쿨하게 여러분들을 내쳤다거나 아니면 쿨하게 여러분들을 차단을 해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 뭐 아님 말고.'라는 느낌? 그리고 '내가 이 관계에서 갑이다.' 약간 이런 느낌도 깔려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떠올렸을 때 드는 감정과 생각도 열어볼게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 카드가 굉장히 강한 카드가 나와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딱 떠올려서 드는 감정조차도 너무 세. 너무 자기 주장만 해. 너무 자비가 없어.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날카로운 사람이야. 너무 예민한 사람이야. 상대방이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내가 과연 잘 만날 수 있을까? 이 사람과 내가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여러분들과 과거에 좋았던 추억이 있을 거예요. 추억도 있고 좋았던 기억도 있고 행복했었던 기억도 있고 두 분은 좋을 때는 또 엄청 좋잖아요, 서로가. 또 그런 추억이 있다 보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강해서 정리하는 게 맞아 하면서도 그래도 과거 추억을 생각하면서 '그때는 이게 좋았었는데 이때는 되게 행복했는데.' 이런 생각들을 좀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은 딱 '어떻다.'라기보다는 좀 '고민이다. 좀 생각이 많다. 아직 좀 정확하게 결정을 내리거나 판단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마음은 어떤가 열어볼게요. 갑자기 에이스 바통이 나왔습니다. 상대방의 현 시점 마음 어떨까요? 여러분들에게 아직 마음이 있는 모습으로 나왔어요. 관심도 있고요. 갑자기 막 여러분들이랑 뭐 소통하고 싶고 대화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두 분을 제가 봤을 때는 좀 뭔가 이렇게 크게 다투셨거나 좀 이제 진짜 안 볼 것처럼 이렇게 관계가 끝났거나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대방이 '그래 우리가 그렇게 끝났기 때문에 다시 볼 수 없어. 진짜 끝난 거야.'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 그래도 연락 한번 해 보고 싶다. 이 사람 잘 지내나? 뭐 하고 지내지?' 이런 느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 자체가 마음속 한켠에는 서로가 되게 크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만큼 서로 되게 세기의 사랑을 했어요. 그 세기의 사랑이라는 게 정말 겪지 않아도 될 일을 다 겪다 보니까 마음에 생채기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상처가 남아 있고 그것 때문에 자꾸 생각이 나다 보니까 서로에게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쉽게 잊기가 어려운 게 아닐까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있는지도 열어볼게요. 일단은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뭔가 얘기를 해 보고 싶다거나 소통을 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고집 싸움을 했대요. 좀 자존심 싸움 같이 뭐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있잖아, 우기는 거. 어 "그래 한번 그래 봐." 했는데 상대방이 "미안해." 이렇게 놔야 되는데 "그래 그렇게 할게." 하면서 이렇게 서로 우기는 거 있잖아요. 고런 게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자기의 의견을 많이 내세웠고 '나도 좀 고집을 부린 부분이 있다. 근데 이런 거를 좀 차근차근히 좀 풀 수 있게끔 너가 나한테 연락을 먼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바라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서로 고집 부렸으니까 그래도 뭐 '너가 먼저 연락해 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 좀 재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재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의 사인이기는 해요. '재회해 보고 싶다. 하고 싶다. 우리가 이렇게 다투고 싸웠지만 그래도 좋았던 기억이 굉장히 크게 남은 것 같거든요. 이 좋은 기억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치만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싸움이 필요하다라고 하거든요. 좀 서로가 강하고 그걸로 인해서 부딪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재회를 하고 싶어는 하지만 굉장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이분도 바라는 이상이 있거든요. 우리가 다시 만나면 진짜 좋은 얘기만 하고 행복하게 잘 만나고 싶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렇게 안 될 것 같고 자꾸 싸우게 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날 것 같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재회를 하고 싶어 하지만 다소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가 연락하면 되지 왜 연락을 안 할까? 제가 열어보면요.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연락했다가 놀라는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연락을 하고 뭔가를 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한 소리 들을 것 같고 뭔가 크게 욕을 먹을 것 같은 느낌들.
그런 것 때문에 쉽사리 연락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슬퍼하고 있고 좀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내가 실수한 부분을 알거든요. 내가 잘못한 부분을 알아요. 근데 모든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거를 직면하기를 어려워해요. 내가 실수한 부분들을 창피한데 누가 이렇게 까발리고 싶겠어요. 그런 것처럼 상대방은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그게 또 들킬까 봐 그게 또 창피해질까 봐 여러분들한테 쉽게 연락을 못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죠. '아 난 그냥 자존심 부렸는데 그걸 또 자존심이라고 인정하기도 싫고 그냥 너가 숙이고 들어가면은 편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겉으로는 좋은 사람이지만 속으로는 완전 고집불통에 보수적이고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러분들한테 자꾸 원한다. "너가 먼저 연락해라. 너가 먼저 뭘 해라." 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사람은요. "나 좀 답답하다. 나는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많지만 행동으로 지금 못한다. 나도 너무 답답하다. 나도 마음의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나도 하루에 수십 번씩 마음이 바뀌고 '연락을 해 볼까 말까.' 하다가도 연락을 하면은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것 같고 그렇게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연락을 못 한다. 그래서 "너가 좀 먼저 다가와 주면 안 되겠느냐. 우리가 예전에도 많이 헤어졌다 만났다 또 자주 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그 예정을 생각해서 네가 먼저 좀 행동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두 분의 좀 흐름도 열어 볼게요. 흐름 자체는요. 이게 "소통은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락이 닿을 수도 있다라고도 보여져요. 상대방 분의 행동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음 일단은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에게 아직 막 직접적인 연락을 취하지는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 신경 쓰이게 하는 거 있잖아요. 괜히 주변을 알짱거린다든가 뭐 괜히 뭐 인스타 스토리 같은 거 본다든가 뭐 주변 사람들 얘기 듣게 하든가 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말을 못 하고 계속 옆에서 알짱거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는데도 그 사람 소식이 들리고 그 사람이 뭐 하는지 알게 되는 그런 경우가 1주 차에는 생긴다라고 합니다. 근데 2주 차가 됐을 때 상대방도 '그래 본격적으로 나도 좀 뭔가 얘기는 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연락을 취한다거나 직접적인 행동이 좀 보여지는 걸로 보여요. 그치만 내가 정말 전하고 싶은 말들 뭐 "만나자." 다시 뭔가 시작하자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보다는 안부의 연락 정도 있죠. 잘 지내? 뭐 별일 없지? 그냥 뭐 심심해서 연락해 봤어." 뭐 요런 느낌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야 연락을 했긴 했는데 연락이 왔긴 왔는데 좀 기분이 좀 그래.' 뭔가 행복하지는 않고 '어 왜 이래?'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3주 차에 됐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도 좀 시큰둥하다 보니까 상대방은 '그래 이제 욕심을 갖고 쪼끔 더 내 행동에 힘을 실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주 차부터는 상대방이 좀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돌직구를 날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솔직하게 뭔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주 차에는 "감정적인 부분이 연결이 된다."라고 나와서 두 분이 어느 정도 소통을 하면서 잘 이렇게 좀 풀어낼 수 있는 기운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두 분 자체가 소통을 좀 제대로 하면 정말 감정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면은 그냥 무던하게 잘 갈 수 있는데 이 감정적인 대화가 잘 되지 않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자꾸 생기고 오해가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할 수 있는 계기는 4 주차에 오기 때문에 두 분에게 좀 "재회 흐름이 언제일까요?" 했을 때는 4 주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나면 두 분이 잘 만날 수 있을까로 봤을 때는요. 다툼은 끊이지 않습니다. 싸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치만 또 만나서 좋을 땐 되게 좋거든요. 잘 만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싸움의 여지는 좀 많이 보이지만 또 즐겁게 만나면 즐겁게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만나면서 좀 많이 답답해하실 것 같거든요. '아 이게 맞는 건가?' 약간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 사람의 고집을 꺾기는 다소 어렵기는 해요. 너무 고집이 강하고 보수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게 너무 어렵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서운했던 게 너무 여러분들이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은 좀 서운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일부러 고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고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은 지금과 똑같이 아닌 건 아니고 맞으면 맞다. 그거를 확실히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마음을 고대로 잘 표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냥 제가 참아야겠어요." 이런 것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하던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상대방 분이 좀 자기가 존심 부리고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어느 정도 교정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많이 보여져요. 네. 오늘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저는 타로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네. 그러면 두 분의 관계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관계 먼저 열어봤을 때 굉장히 좀 죽이 잘 맞는 느낌이 많이 보입니다. 서로가 되게 재밌게 잘 지내왔던 그런 관계라고 보여지고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서로 유머 코드나 개그 코드가 상당히 잘 맞았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근데 두 분의 관계나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되게 잘 맞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답답하거든요. 이걸로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은 너무 좋기는 좋은데 주변 환경이 좀 안 따라주는 느낌이 많이 보여져요. 우리는 우리만 있으면 정말 행복한데 자꾸 이것저것 신경을 써야 되고 환경에 영향이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한 상황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이 꿋꿋하게 이 관계를 잘 이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여러분들이 되게 용기 있다고 해야 될까요? 용감하기도 하고 당차기도 하고 좀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는 분이라서 이 관계가 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그래도 '잘 해 봐야겠다. 나는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여기서 암장 카드를 열면 36번 카드가 나오니까 3 번, 6 번, 9 번이거든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상대방의 상황이 좀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현실을 딱 살아가는 데 큰 불편함이 없고 그래도 나름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상대방 분은 좀 상황이 좀 안 좋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 가지고 약간의 좀 자격지심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이 좀 포용을 해 주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상대방이 자라온 환경이 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현재 뭐 닥친 일이 좀 상대방이 많아서 그걸로 인해 스트레스가 좀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좀 긍정적으로 이끌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분의 관계는 둘은 좋지만 상대방이 처한 환경 그리고 두 분을 둘러싼 환경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상대방의 성향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상대방 분의 성향 열어봤습니다. 일단은 상대방 분 굉장히 좀 추진력이 있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좀 바쁜 사람이라고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외모적으로 봤을 때는 막 얼굴이 엄청나게 예쁘거나 엄청나게 잘생기진 않아도 좀 스타일적인 부분으로 커버가 되는 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매력이 좀 많은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더 성장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직은 조금 더 미성숙한 부분이 있어 보여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많이 이해하고 배려를 한 느낌이 많이 보여지기는 하는데 상대방 분은 좀 여러분들을 막 이해하고 배려하기보다는 "나 좀 봐 줘. 나 지금 바빠 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이것 좀 이해해 줘."라는 느낌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상대방 분으로 봤을 때는 뭐랄까요?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끝맺는 게 조금 어려워요. 분명히 이 사람이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은 너무 예쁘게 보이지만 이게 마지막으로 갈수록 끝으로 갈수록 좀 제대로 마무리되는 게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좀 남는 게 없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좀 답답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노력을 많이 하는데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꾸 어려움의 굴레를 돌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했겠다. 보는 것만 해도 좀 속상했겠다.'라는 느낌이 많이 보입니다. 이 상대방 자체가 이게 성향 자체가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냥 혼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기는 하는데 아직은 좀 이렇게 뭐라 버티는 힘이 좀 약한 부분이 있는 게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좀 '상황이 좀 좋지 않다.'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생각하는 우리의 관계도 열어볼게요. 일단은 상대방도 우리의 관계를 딱 생각을 했을 때 '너무너무 잘 맞는 친구같이 편안한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편안하다. 좀 약간의 투탁투탁하는 그런 다툼은 있긴 해도 그거는 그냥 귀여운 다툼 정도지 막 '엄청나게 심각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서로의 좀 생각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는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좀 여러분들이 자라온 환경이 있고 이분은 이분이 자라온 환경이 있는데 그게 좀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좀 생활 양식에 대한 거, 좀 신념에 관한 것들 그런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좀 다툼이 생기기는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정말 깊은 관계였고 우리 서로 정말 정신적으로 의지도 많이 했었던 그런 친밀한 관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생각하는 우리의 관계는 되게 편안한 친구같이 서로를 의지하는 그런 관계였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들과 멀어졌을 당시 어떤 마음이었는지 열어볼게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멀어졌을 당시에 '현실적으로 내가 더 살아 잘 살아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관계가 이렇게 멀어진 것도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게 어렵기 때문에 멀어진 거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이런 현실적인 부분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신을 더 똑바로 차리고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여러분들과 멀어지게 되면 당연히 연락도 못 하고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적인 것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말하고 싶고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다 보니까 '아 너무 답답하다.' 요런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대방 분이 좀 여러분들과 이렇게 멀어졌을 당시에 '하지 못한 말을 쪼끔 더 했으면 좋겠다. 쪼끔 더 서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답답하지만 그래도 우리 쪼끔 더 얘기를 나눴다면은 좀 뭔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좀 멀어지기보다는 다시 쪼끔 더 친해져서 발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멀어졌을 당시에 아쉬움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떠올렸을 때 드는 생각도 열어볼게요. 저는 이 사람이 좀 여러분들에 대해서 많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마음이 어땠을까 했을 때 지금 선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딱 떠올렸을 때 "너는 나의 태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대방은 여러분들을 딱 떠올렸을 때 나의 마음속에 있는 되게 밝은 사람, 나를 좀 살아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삶을 살면서 해가 없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치만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이런 삶을 살고 싶고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싶지만 내가 상황이 너무 안 좋고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해줄 수 없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을 딱 떠올렸을 때 미안한 감정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내가 더 잘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서 너무 미안하고 내가 못 해주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좀 지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이 사람의 이 밝은 미소를 좀 계속 봐주고 싶고 유지하게 해주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해줄 수 없다 보니까 내 코가 석자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 좀 여러분들을 생각했을 때 행복하면서도 또 슬프고 힘든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떠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상대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는지도 열어볼게요. 자,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걸로 보여져요. 이 사람은 아직 여러분들이 나를 잊지 않았을 거야 라는 믿음도 가지고 있고, 내가 다시 일어나기를 여러분들이 기다려주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기도 하고, 이런 마음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좀 갖고 있기를,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는 걸로 보여져요. 굉장히 지금 감정의 카드가 크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 자체가 '이 사람 정말 나 안 잊었으면 좋겠어. 마음이 그대로였으면 좋겠어.'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현 시점 마음도 열어볼게요. 일단 현재 마음조차도 여러분에게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진짜 많고요. '어떻게 해야지 연락을 더 할 수 있을까? 연락을 더 해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신경을 100% 쓰지는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과 잘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현실적으로 좀 안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더 현실적으로 잘 지내기 위해서는 일단 현실적인 부분을 채워야 돼. 너에게 관심을 갖기보다는 '나는 일단은 내 할 일을 조금 더 열심히 해 볼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자체는 관심도 많고 호감도 있고 좋아하는 마음이 남아 있는 걸로 보여지지만 지금 내 현실을 살아가야 돼서 그게 좀 바쁘다.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 좀 재회를 하고 싶어 하는지 열어볼게요. 물론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고 싶어 하고 다시 잘 만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머리를 싸매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난다면 정말 잘해 주고 싶은 마음도 크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줄까 두려워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내가 연락을 해서 다시 만난다고 하더라도 '과연 잘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상황이 좋지가 않은데 괜히 또 서로 힘들게만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거든요. 그치만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한테 연락 오기를 상당히 바라기도 하고 내가 좀 깜짝 놀라더라도 여러분들에게서 뭔가의 사인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재회를 하고 싶어 하지만 다시 만나는 게 과연 괜찮을까?
다시 만나더라도 우리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 어 그리고 이 사람 자체는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엮여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되게 운명의 굴레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나 이 사람 말고는 더 이상 다른 사람 못 만날 것 같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좀 여러분들에게 되게 단단히 묶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쉽게 잊고 지우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치만 이 사람이 지금 연락을 못 하고 계속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는 이유는 괜히 또 연락을 하거나 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좀 상처가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게 있어서 연락을 못 하는 거기도 하고요. 괜히 또 가볍게 비춰질까 봐. 자기는 가볍게 연락한 거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받아들일까 봐 좀 두려운 마음으로 인해서 이분이 쉽게 연락을 하지 못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 사람이 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도 열어볼게요. 일단은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 주고 싶은 것 같아요. 진짜 딴 데 쳐다도 안 보고 '내가 해야 할 일만 집중을 하고 있다.' 이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람, 뭔가 이제 가만히 있더라도 주변에서 막 여기저기서 관심을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인기가 많을까? 혹시 다른 사람이 쳐다볼까?' 그거에 좀 두려워하는 게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이 좀 보여지는 거는 잘 지내는 걸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이성이 있는 거에 대한 걱정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 나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다른 이성을 만나는 거나 뭐 누군가가 이렇게 눈에 거슬린다면 그거는 좀 안 보이게 해 줬으면 좋겠다." 요런 마음이 좀 복합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과 여러분들의 좀 주차별 행동이 어떤가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분은요, 어떻게 보면 1 주차부터도 재회오는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냥 데스카드가 떴거든요. 그걸로 봤을 때는 두 분은 1 주차부터 재회의 흐름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치만 이 느낌 자체는 막 당장 뭐 재회가 돼요라기보다는 두 분이 좀 맞춰가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계기가 1 주 차에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은 1주 차에는 대 재회호는 있지만 이게 완벽한 재회라기보다는 좀 서로가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주 차에도 보면은 소통은 되거든요. 소통이 계속돼서 아무래도 저는 1 주, 2주 차에는 서로가 얘기를 하면서 서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조율을 한다든지 서로가 좀 몰랐던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든지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주 차에도 봤을 때는 좀 상대방이 좀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이 접근을 할 것 같아요. 내 마음은 이랬고 좀 저랬고 좀 힘들었고 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다가 4 주차 정도 됐을 때는 이런 1, 2, 3 주 차에 얘기했던 것들을 토대로 좀 어떠한 방향을 제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재회호는요, 당장부터 들어와 있지만 그거를 이야기하고 좀 맞춰가고 좀 조율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4 주차 정도에 좀 들어오겠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상대방의 행동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요. 일단은 상대방이 2 주차부터는 현실적인 부분이 쪼끔 괜찮아지는 게 있어요. 그게 완벽하게 좋아져요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안정감을 찾아가는 건 2 주차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상대방분이 1 주차에는 많이 힘들어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가볍게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여러분들 주변을 좀 서성거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2 주차 됐을 때는 "그래 나 이제 조금 편안해졌어. 이제 좀 괜찮아졌어."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현실적인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게끔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3 주차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서로가 감정이 동하고 어느 정도 통하는 게 보여지기 때문에 3 주차쯤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4 주차 됐을 때는 마지막 카드 썬 카드가 나왔거든요. 상대방 분 자체가 행동이 너무너무 긍정적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목적이 있는 느낌보다는 순수하게 다가간다라는 느낌이 크기 때문에 조금 4 주차에는 굉장히 두 분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두 분이 만나면 잘 만날 수 있는지도 열어볼게요. 네. 두 분이 만나면 잘 만날까요? 했을 때는 충분히 잘 만날 수 있는 흐름이에요. 안정적인 카드가 들어오기도 했고요. 상대방이랑 여러분들이랑 정말 잘 맞춰갈 수 있는 흐름들이 커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거는 계속 그 현실적인 문제, 상대방의 문제가 계속 뜨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 좋다고 한들 자꾸 현실적인 문제가 끼고 상대에 좋지 않은 환경들이 끼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좀 힘들 수는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람과의 이런 만남은 현실적인 문제가 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안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현실적인 문제가 좀 좋아질까 했을 때는 상대방이 좀 확실하게 노선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나 이렇게 할 거야. 뭐 할 거야.' 이런 중립적인 태도보다는 상대방의 좀 확실한 태도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서 이 사람이 좀 확실한 태도를 가질 수 있게끔 확실하게 좀 선택할 수 있게끔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조력자, 좀 조언자 느낌으로 가야지만 상대방이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들, 환경적인 부분들이 많이 안정적이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두 분도 편안하게 잘 만나실 수 있겠죠. 네. 오늘 제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제 영상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타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네. 그러면 두 분의 관계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의 관계 열어봤을 때는요. 두 분이 제가 보기에는 좀 깊은 관계다 이렇게 먼저 보이는 것 같아요. 가벼운 느낌보다는 서로 정신적으로 조금 통한다거나 어느 정도 신뢰가 좀 받쳐져 있는 그런 관계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두 분의 관계를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숨겨야 한다.' 이런 느낌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 두 분의 관계로 봤을 때는 두 분이 굉장히 깊은 관계인데 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좀 숨겨야 될 것들이 많은 느낌? 그리고 서로가 좀 참아 주었다? 이런 느낌도 상당히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의 관계로 봤을 때는 뭔가 서로 깊은 느낌이 들면서도 또 그만큼 서로가 덮어두고 묻어두고 말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좀 가벼운 느낌도 들고 약간 좀 애매모호한 느낌이 많이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암장 카드 열어봐도 10 번, 20 번, 30 번, 37 번, 37, 10 번이네요. 저는 이 두 분의 관계로 봤을 때는 먼저 좀 상대방 분 자체가 불안정한 느낌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느낌이라기보다는 바쁘다든지 좀 정신이 없다든지 좀 한 곳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과 함께 가고 싶더라도 이 사람과 같이 갈 수 없는 상황들이 이루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분과의 관계에 집중을 하고 싶긴 하겠지만 상대방이 좀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 관계에 집중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도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분의 관계로 봤을 땐 깊은 관계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기는 하지만 깊더라도 뭔가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고 상대방이 되게 바쁜 관계 그래서 서로가 함께 가고 싶더라도 이게 잠깐만 좋을 순 있겠지만 그 잠깐 좋은 게 갑자기 또 후두둑 없어질 수도 있고 좀 불안정한 느낌이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상대방 분의 성향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상대방 분의 성향 열어봤어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땐 상대방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나오기는 해요. 이 사람은요 성향 자체가
자기 주도적인 성향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원리 원칙을 많이 따지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공감을 해줄 수도 있고 배려를 해줄 수도 있고 좀 여러분들의 편을 들어줄 수 있는데, 이분은요 여러분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좀 MBTI로 보자면은 사고형 T인 사람들의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도 그거를 공감해 주기보다는 "너 그거는 너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좀 이야기하는 게 더 크기도 하고요. 공과 사를 굉장히 구분을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다소 좀 '서운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는 좀 공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 같거든요. 가족들의 뭐가 행사가 있다, 뭐 회사에 일이 있다 했을 때, 회사에도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 했을 때는 회사를 선택하는 느낌이 커요. 그러니까 자기의 뭔가 목적이나 자기가 해야 될 것들에 중심을 두고 그거를 우선순위로 두는 느낌이다 보니까, 이 사람과 결혼을 한다거나 좀 진지한 미래를 생각을 했을 때는 '아 그래,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구나. 어떤 일을 하든 끝까지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 사람 자체도 연애를 했을 때는 다소 서운한 부분이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연애는 서로가 행복하게 알콩달콩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너무 현실적이다 보니까 알콩달콩하게 만날 수 있는 게 조금 없거든요. 그래서 좀 서운하게 한다, 좀 사람이 유연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연해야지 어떤 일이든 웃어 넘기고 이렇게 할 텐데, 이 사람은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가려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굳이 짚고 넘어가지 않아도 될 부분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도 될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짚다 보니까 상당히 좀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랑 싸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래 알겠어.' 하고 넘어간 부분, 그냥 사과한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은 한 번 물리면 놓지 않는 그런 느낌이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도 이 사람 일부러 피해 다닐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밉보이지 않으려고 이 사람한테 아부떨 것 같고, 그 정도로 되게 깐깐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상대방 분이 생각하는 우리의 관계도 열어볼게요. 자, 상대방 분이 생각했을 때 우리 관계는요, 다소 답답하다라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편안하기보다는 조금 답답한 느낌이 많이 보여지거든요. 이게 아까도 두 분의 관계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다라기보다는 자꾸 숨기고 말을 안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관계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뭔가에 갈등이 많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우리 둘의 관계에 있어서 굴곡도 많고 갈등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좀 힘들었던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봤을 때 우리의 관계는 뭔가 맞지 않았다, 성향적으로도 너무 달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여러분들과 이런 관계가 성향적으로 좀 안 맞은 느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말이 마음에 안 드는 거를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오히려 좀 참아 주느라 말을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랑 같이 싸우기보다는 그냥 말 안 하고 '내가 참지 뭐.'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저 사람 뭔가 꽁해 보이는데? 꽁하면은 얘기를 해서 풀어야지 왜 저렇게 말을 안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좀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 우리 관계는 성향이 좀 안 맞았다, 좀 비슷한 성향이어야지 서운하거나 답답한 거 있을 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아 그런 게 조금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분이 여러분들과 헤어졌을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이 여러분들과 멀어졌을 당시 들었던 마음 열어봤을 때는요, 일단은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과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좀 너한테 많이 휘둘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그동안 많이 참아줬고 내가 그동안 이해를 너무 많이 해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멀어졌을 당시에
나는 솔직히 말해서 너한테 좀 해줄 만큼 다 해줬고 너의 의견도 많이 따라줬는데 너는 나를 끝까지 생각을 안 하는구나. 너는 나에 대한 배려가 없구나. 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 우리는 뭐 안 될 관계였나 보다. 우리는 이렇게 성향이 다른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풀려지지도 않고 이거는 고질적으로 가져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나 너무 힘들다. 이거는 진짜 죽었다 깨나도 절대 해결이 되지 않을 문제다. 나 너무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분은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이런 다툼, 혹은 우리의 이런 성향 차이는 진짜 어떻게든 해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 차라리 그냥 이 관계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사람이 봤을 때 여러분들도 나를 그렇게 배려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헤어졌을 당시의 마음은 그래, 정리하는 게 맞아. 하고 나도 정리해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안 맞는 거면은 이거는 헤어지라는 신의 계시일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을 떠올렸을 때 드는 감정이나 생각도 열어볼게요. 자, 우리 여러분들의 생각을 했을 때는요. 일단은 '나 마음고생 진짜 많이 했다.'라는 카드가 좀 떴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떠올렸을 때 '아 나 너무 힘들었어. 나 진짜 내 기준에서는 나름의 최선을 다했고 나 정말 마음을 많이 줬어. 그만큼 이 사람 때문에 나 너무 힘들었어. 근데 내가 만나왔던 사람들을 딱 통틀어 봤을 때 이만한 사람이 없었어. 내가 이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어. 이만큼 나에게 기억이 남는 사람이야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만나왔던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예뻤다거나 가장 멋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여러분들을 떠올렸을 때 내가 많이 좋아했었던 사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을 또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딱 떠올렸을 때 아, 이 사람 정말 내가 좋아했는데 내가 좋아한 만큼 많이 힘들었던 관계야. 고민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관계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 싸우기도 했고 답답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이라고 상대방 분이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여러분들을 딱 떠올렸을 때 드는 감정이나 생각은 애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너무 좋기는 해. 근데 나한테 너무 많은 상처를 줬고 나는 이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좀 애증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현재 시점의 마음도 열어볼게요. 자,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열어봤는데요. 지금 시점,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은요, 일단은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기도 하고, 뭐, 아니기도 하고, 좀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사람 성향 자체가 되게 칼 같은 부분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딱 선을 정하는 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정을 내리면 뒤도 안 돌아보거든요. 그 정도로 되게 칼 같은 사람인데 지금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 자체는 아직 완벽하게 정리가 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치만 빨리 이 감정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나도 노선을 정해야 된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이런 노선을 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현 시점 속마음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정확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하게 "헤어질 거야."라고 했으면은 이미 멀어졌을 당시 헤어졌거나 연락을 좀 끊었겠죠. 근데 그런 느낌보다는 '아 이 사람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계속 여러분들을 예의주시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을 관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상대방 분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좀 많은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분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있는지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게 있나요? 했을 때는요. 일단은 이 카드는 자책을 하는 카드예요. '내가 잘못했다.' 뭐 이런 느낌인데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멀어지고 나서 좀 많은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헤어지고 말지.' 뭐 이런 것보다는 '헤어지고 말지.'라는 생각은 뭐 하루 이틀 했겠지만 이후로는 내가 뭐를 실수한 것 같고 내가 뭘 잘못한 것 같고 그거는 내가 정말 큰일을 한 것 같은데 그건 내가 정말 실수한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자기가 말하지 못한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분은 좀 내가 잘못한 부분들, 내가 당신에게 좀 솔직하게 말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여러분들과 연락이 닿는다거나 소통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오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와야지만 내가 미안한 부분들도 좀 술술 이야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잘못했고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못한 말도 있기 때문에 너가 좀 연락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나도 너에게 좀 전달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좀 그런 것 좀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 재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볼게요. 일단은 재회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마음은 있다라고는 보입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있다라고는 보이지만요. 말을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말을 못하면서 굉장히 혼자 울고 있거든요. "재회를 하고 싶어. 뭔가 나도 내 마음을 얘기를 해 보고 싶어." 하지만 얘기를 하지 못하고 혼자 슬퍼하는 모습의 카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싶지만 그런 마음들을 좀 숨겨 놓고 괜찮은 척하고 있을 가능성도 매우 크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분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재회는 하고 싶다. 그치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답답해하고 있어 보이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두 분 혹시 차단 상태이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차단하셨거나 그분이 차단하셨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상대방이 만약에 차단했다면은 자기가 풀면 되긴 하는데 내가 풀면은 또 그게 너무 또 가벼워 보이기도 하고 자기 자존심도 좀 상하게 보이니까 그것도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차단을 풀고 나서는 어떻게 또 해야 될지 그리고 차단을 풀고 나서 연락이 또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차단을 했다면은 풀지도 못하고 안 푼다니 또 그렇고 좀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느낌이랄까요? 이래나 저래나 좀 고민이 많은 느낌이 많이 보여져요. 그리고 내가 또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한다거나 뭔가를 했을 때 욕을 먹을 것 같고 내가 좀 여러분들한테 실수한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막 노발대발할 것 같고 그런 게 좀 두렵다 보니까 쉽게 연락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자신감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실수한 부분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하는 게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열어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멀어졌을 때 "왜 나를 끝까지 잡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해 보고 싶은 것 같아 이 사람이. 나는 그래도 나름 기다렸고 기대했고 우리의 관계 개선에 대한 그런 것들을 너한테 좀 듣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되게 좀 그렇다 이렇게 좀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 관계 다시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요. 여러분들에게 "나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고 네가 나를 그때 잡아 줬었어야지." 이런 좀 서운함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 보고 싶은 것 같고 약간 희망적인 느낌으로
'아 그래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뭔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을 또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좀 "내가 미련이 있다. 나 후회를 한다. 너에게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미안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해 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분의 좀 주차별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당장 일 주일 내에는 이 관계가 막 좋아진다라는 느낌은 아니에요. 서로가 마음을 숨기고 있고 표현하지 않는 게 많이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호감을 표현할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저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2 주차부터 좀 본격적인 행동을 취하는 걸로 보여져요. 1 주차에는 여러분들의 SNS나 여러분들 뭐 지인한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흘린다거나 여러분들 뭐 스토리 가 가지고 뭐 실수로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뭐 그런 상황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당장 일 주일 안에는 좀 그러한 행동들을 많이 보여주고 여러분들은 '이게 뭐 하자는 건가?'라고 좀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2 주차 되면은 상대방이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갑작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막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연락을 하는 느낌보다는 '아 지금 나 이 사람 궁금해. 한번 연락해 볼래?' 하고 연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새벽 감성을 통해서 연락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3 주 차에도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애정 공세를 한다든지 뭔가 마음을 자꾸 표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 주, 3 주, 4 주째는 상대방의 행동이 좀 적극적이다. 뭔가의 표현을 한다거나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분의 관계도 봤을 때 2 주 차에는 이 관계가 막 발전되기보다는 여러분들은 다소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3 주 차 됐을 때 '그래 나도 결정을 내려 봐야겠다. 나도 이제 노선을 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4주 차에는 두 분의 뭐 재회가 좀 이루어진다? 뭔가 이제 합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3주 차에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재회가 긍정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중요한 건 두 분이 만나더라도 잘 만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 두 분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상대방은 아직 좀 어린 느낌이 있어서 많이 가르쳐야 되고 많이 알려줘야 되는 느낌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관계는 잘 지내면 잘 지낼 수 있다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그냥 그렇구나. 너는 그냥 아이구나. 어린애구나.'라는 생각으로 가셔야지만 이 관계가 좀 긍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만나신다면은 열정적인 관계로 다시 잘 만나실 수 있는 흐름은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많이 보듬어 줘야 되고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많이 참아 주고 배려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좀 만나셔야 하기 때문에 다소 답답한 부분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지금 이번 사건, 이번 일을 계기로 여러분들의 감정에 조금 더 신경 써 주길 바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이 사람의 연락을 좀 기다리면서 이 사람을 좀 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많이 보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제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타로안이었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